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 저는 노지에 나와 있고요. 이제 세팅을 막 맞춰놓고 되게 오늘 습습해요, 날씨가.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되게 끈적끈적하고 습함이 많은 날씨네요. 뭐 장마 기간에 캠핑 나오면 다 이런 거죠. 오는 동안에는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오니까 되게 쾌적하고 시원하게 했는데 여기 딱 와서 세팅 좀 하고 하니까 좀 끈적끈적하니 좀 불쾌지수가 싹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주변에 보면 좀 이상한 구조물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우중 캠핑이라서 비를 안 맞으려고 일부러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위가 다리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교량이거든요. 그 교량 밑에 이런 노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몇 번 왔었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센 날에도 요 교량 밑에 이렇게 자리를 펼쳐놓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다음에 비가 올 때 여기 한번 오면 타프도 안 쳐도 되고 그늘도 있고 되게 시원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있어 보니까 차가 이렇게 슉 달리는 소리가 교량 옆에 제가 캠핑을 했을 때는 소리가 좀 제법 들렸거든요. 근데 밑에 있으니까 의외로 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있어 보니까 그렇게 시끄럽거나 막 거슬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보이는 요 제품, 요거를 리뷰를 하면서 캠핑을 하려고 얘를 챙겨왔는데 이게 파워뱅크거든요. 블루예티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예티 측에서 요 파워뱅크를 제품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를 오늘 하루 쓰면서 캠핑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파워뱅크를 타사의 모델을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제법 컸어요. 한 1000W씩 넘어가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좀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제법 무거웠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경량형으로 나온 겁니다. 전체 용량 자체가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위에 보면 이렇게 접혀있는 손잡이가 하나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냥 들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초경량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다른 타사들도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이즈 작은 이런 모델들을 좀 처음 써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하다, 라이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있을 거는 일단 다 있어요. 저번에 다른 모델을 써보고 이 파워뱅크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가지고 퀵차지가 되는 이 기능이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괜찮네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것도 요 위에 15W 정도 되는 퀵차지 기능을 지원을 해요.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해서 휴대폰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입출력 단자가 얘도 앞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DC 버튼을 한번 쭉 눌러놨는데 DC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AC 버튼 꾹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얘를 쓸 수 있다는 이제 준비 단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버튼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라이트입니다. 한번 꾹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나와요. 한 번 더 누르면 빛 세기가 밝아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비상시에 SOS 신호를 빛으로 발신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진짜 비상사태일 때 사실 우리가 SOS 신호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 SOS 신호를 여기에 빛의 이제 깜빡거림으로 표현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요거를 쓸 일이 없어야지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위급 상황이 된다면 이런 기능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 노지 나와서 캠핑을 할 건데 뭐 조명들을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거든요. 지금 타프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식사를 하거나 불빛이 더 필요할 때 얘를 한번 이렇게 꾹 켜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면 빛이 밝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 옆에 놓고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EB3A, 뭐 에너지뱅크의 줄임말인가? EB3A. 그 다음에 600W까지에는 출력이 되는데, 표시는 600이라고 돼 있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1200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의 총 용량은 268Wc 정도가 돼 있죠. 제가 평소 때 사용하던 다른 모델들은 좀 크고 무겁고 좀 육중한 파워뱅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얘는 한 4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사용을 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단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볼게요. 여기는 DC예요. 꾹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 그럼 얘는 DC를 이제 쓸 수 있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고, 요거를 눌렀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단자들, 이런 것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가잭 꽂는 부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DC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USB-A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5V 3A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얘는 100W 정도까지 출력을 할 수 있어서 맥북 같은 거 사용을 하실 때 요걸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DC 출력 부분이 쭉 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입력부입니다. 전기를 충전하는 이제 케이블들을 꽂을 수 있는 건데, 여기도 인풋 하나 있죠. 12V에서 얘가 28V까지 DC를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통 차량용 충전 잭, 차량에 보면 C가잭이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여기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0V, 요걸로 충전을 하면 급속 충전이 돼요. 40분 정도 만에 80% 정도가 충전이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고무 바킹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꾹 누르면요, 이렇게 되면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 220V를 뽑아 쓸 수 있게 하나의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 콘센트가 뭐 이거보다 큰 용량인 것들은 이 블루예티에서도 얘 말고 더 큰 거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220V 꽂는데도 뭐 여러 개가 장만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얘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출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단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만큼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DC를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를 시켰을 때는 여기 AC, DC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아웃풋, 지금 아무것도 꼽아 놓지 않았으니까 아웃풋 여기 얼마 정도 지금 전력을 쓰고 있다는 표시는 안 되고 있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꼽으면 바로 표시가 나옵니다. 제가 선풍기를 지금 쓰고 있어서 여기에 USB를 한번 꼽아 볼게요. 자, 꼽으니까 지금 바로 숫자가 7까지 올라가네요. 7W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2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남아있는 시간도 퍼센테이지하고 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뭐 이 부분에 입력 부분들을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것들을 꼽으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제가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260에서 한 280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만에 80% 정도가 충전이 되는 아주 쾌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DC를 사용을 해서 이제 와이어리스 충전, 그러니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요 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띠링 하고 바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자, 파워뱅크를 뭐 저는 처음 써보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모델들도 이미 한 3번 정도의 다른 타사 제품들을 써봤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들하고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외형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외형적으로 살펴보면 옆에 보면 충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220V를 사용하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인버터가 돌아가잖아요. 네, 거기에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열 방출구가 옆에 하나 뚫려 있고요. 네, 뒷면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자, 여기는 아랫부분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공기 빨아들여서 반대쪽으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손잡이는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뺐다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한 손으로 들어도 전혀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면 거짓말이고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들은 거의 다 1000와트시 정도가 넘어가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들기에 약간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컴팩트하죠. 그래서 얘는 가지고 다니기에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겨울은 아니니까 제가 전기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사용을 하진 않는데 제가 1000와트가 넘어가는 1000와트시가 넘어가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220V로 전기를 뽑아 쓰는 거는 사실은 전기 소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겨울철에 사용을 하는 전기 매트나 이런 것들은 USB를 이용해서 뽑아 쓰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USB로 전기를 뽑아 썼을 때는 뭐 1박 2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죠. 268W시 정도니까 용량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제가 큰 용량의 제품들도 사용을 해봤는데 220V를 써가지고 실제로 전기장판 같은 걸 사용을 하면 큰 제품들도 사실은 1박 정도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용량이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뭐 너무 큰 용량이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스럽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작은 모델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가격이 45만원? 40만원 중반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 실제로 제가 이걸 파는 가격을 보니까 할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워뱅크를 쭉 사용을 해보면서 220V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여기다가 뭐 전기를 이용하는 전열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전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220V로 뭘 뽑아냈을 때는 잠깐 쓰고 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쓰기에는 파워뱅크로 쓰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들을 계속 쓰기에는 얘가 사이즈가 크든 사이즈가 작든 어쨌든 이 전기 떨어지는 게 뚝뚝뚝뚝뚝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파워뱅크를 사용할 때는 USB 아니면 여기 12V 정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파워뱅크를 아껴가면서 노지에서 긴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건 뭐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도 가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 220V를 사용을 하시던데, 솔직하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캠핑을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커피 메이커들 있잖아요. 캡슐 넣는 거 그런 거 들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오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리뷰가 아니고는 과연 그렇게 평소 때 다니면서 사용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차에 배터리를 매립을 하지 않고 이제 차박을 하시면서 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텔스 차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차 안에서 뭐 이런 버너를 사용하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기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 포트로 뭐 라면 끓이는 그 라면 쿠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조그만 소형 한 700W 정도 나오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렇게 차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건 이제 완전한 스텔스 차박 모드로 캠핑을 하실 때는 좀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차에 파워뱅크를 막 매립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막 거의 공사 수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막 복잡한 거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차에 내장되어 있는 파워뱅크는 어쨌든 주행 중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버리고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이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동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가서 충전을 하시든지 캠핑하기 전에 약 40분 이상만 충전을 하면 거의 100% 완충이 되니까 충전 시간도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로지에서 캠핑을 하다가 뭐 얘를 다 썼다 그러면 뭐 가까운데 뭐 커피숍이든 이런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 꽂아 놓으면 뭐 1시간이면 충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뭐 차박을 하든 스테트 차박을 하든 로지 캠핑을 하든 뭐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고 얘도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방전을 총 2,500회 정도 충방전을 지원한다, 보장한다라고 상세 스펙에 나와 있던데, 그 상세 스펙은 제가 이 영상에 정보란에다가 이 홈페이지에 있는 상세 스펙 페이지를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는 2,500회 정도 충방전을 지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한 40만원 초반대 정도가 뭐 목돈이기는 한데, 뭐 100만원 넘어가고 한 150만원에 가까운 그런 파워뱅크는 솔직히 선뜻 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어지간한 뭐 한 중저가 텐트 정도의 가격이니까 로지 캠핑을 좀 고려를 하시거나 뭐 캠핑장 다니는 게 조금 마땅치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전기는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작은 사이즈에 좀 예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1박 정도 좀 아꼈습니다. 뭐 전열 기구를 막 쓰지 않고요. 그리고 전기 매트를 막 쓰지 않으면 268Wc 정도면요, 한 2박 정도는 무난하게 쓰거든요. 특히나 여름에는. 그래서 겨울만 아니면 뭐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사이즈의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겨울이 아니고 다른 계절에 가지고 다닐 때는 뭐 전열기구들을 거의 쓰지 않으니까 거의 뭐 가스로 요리를 다 하고 뭐 장작 피워서 요리를 하고 하니까 얘를 가지고 전기를 그렇게 막 펑펑 쓸 일은 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좀 구매를 고려해도 좋을 만한 분들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6만짜리 막 로모스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분들, 그리고 그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만 가지고 로지 캠핑을 다니기에 뭔가 아쉬움이 있던 분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220V의 제품도 가지고 나와서 캠핑에서 사용할 일이 있는 분들, 그리고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뭐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때 보면 요새 뭐 전기로 되는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같은 거, 아니면 드론 같은 거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배터리를 집에서 가득 충전을 해서 나왔겠지만 좀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충전을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노트북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할 때는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려놔도 될 것 같고요. 보조석에다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보조석 밑에 발 부분 있죠? 거기 부분에다가 얘를 그냥 두고 다녀도 사이즈가 아주 아담하고 귀여우니까 전혀 부담 없이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에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얘를 봤을 때 첫 느낌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캠핑에 얘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뭐 1박 2일 정도 오늘 제가 캠핑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열기구도 오늘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를 가지고 제가 주로 사용할 것들은 이런 계속적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 선풍기라든지, 이 선풍기 이렇게 오랫동안 틀어놓으면 배터리를 집에서 풀 충전을 해왔지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밤새도록 써야 되니까 얘를 충전하면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 그리고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고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프로 배터리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용할 게 제가 오늘 저녁 때
줌으로 화상 미팅을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노트북을 충전을 해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맥북이 좀 오래돼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연결을 해가지고 뭐 화상 채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오늘 사용을 하려고 얘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가지고 다닐 때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실제로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가지고 나왔냐면 이거 캠핑용 이것저것 다 넣어 다니는 그냥 폴딩 가방이거든요. 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서 왔어요. 딱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다른 캠핑용품들하고 그냥 담아서 왔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죠. 너무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한 위치를 이제 놓고 계속 사용을 할 건데 제가 테이블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걸 거의 다 꺼내놨고요. 메인 테이블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 오늘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불을 하나 제가 켜놓기는 했는데 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라이트를 이렇게 꾹 켜놓으면 이 앞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조리할 때도 테이블 라이트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상 세팅 좀 하려고요. 저녁에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카페를 갈 수는 없고요. 지금 맥북을 꽂았는데 얘가 지금 빨아먹고 있는 게 지금 맥북이 하나 꽂혀 있고요. 그리고 선풍기 꽂혀 있고요. 카메라 꽂혀 있습니다. 이게 맥북을 연결한 USB-C로 맥북 연결했고 여기가 100W 출력 부분이거든요. 네, 맥북을 방금 착 뽑았잖아요. 자, 6까지 내려갔어요. 자, 맥북을 꽂으면 얘가 13, 15, 한 14, 13, 한 7, 8 정도 맥북이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8W 정도를 빨아먹고 있네요. 얘는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얘가 배터리가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충전해 오면 1시간도 거의 못 써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조 배터리 혹은 파워뱅크를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있으니까 충전하면서 화상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충전하고 뭐 하니까 지금 한 14% 정도 남았습니다. 아웃풋이 좀 많죠. 아웃풋이 많은 이유는 오늘 휴대폰 지금 꽂아놔서 휴대폰 꽂으니까 아웃풋이 확 늘어나네요.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잘 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휴대폰을 급속 충전을 해버리면 한 10m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한 17, 18W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휴대폰 딱 꽂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나머지 기기들은 뭐 저런 촬영 장비 고프로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 요거는 충전이 이제 다 됐네요. 거의 이런 것들은 얼마 전기를 안 먹는데 휴대폰이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어요. 노트북보다 전기를 더 많이 빨아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14%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사용을 하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잖아요. 방전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하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 정도 때까지 사용을 하고요. 그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블루에피 EB3A 모델 이제 외워요. 268Wc 제품. 자, 요거를 제가 어저께
노지에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쭉 사용을 했는데요. 최종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는요 0입니다. 0.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단 한 번이잖아요, 그죠? 한 10% 정도 남겨놓고 이제 완전 방전을 안 하면 좋기는 한데 최초 사용이었고 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일단 0까지 한번 다 써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는 아예 없어요. 눌러보면 0이라고 뜨잖아요, 그죠? 아예 배터리가 없는 상태까지 한번 다 써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음번 캠핑을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될 뭐 랜턴이라든지 서큘레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남아있는 전기로 충전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제로였고요. 휴대폰을 충전할 때 생각보다 좀 전기를 많이 쓰네? 뭐 그런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 때 뭐 이런 휴대폰들을 집에서만 충전을 하니까 전기를 얼만큼 쓰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고속 충전을 하니까 꽤 전기를 많이 써요. 그 대신 충전도 엄청 빨리 되죠. 여기 위에 올려놓고 써도 되고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을 해도 됩니다. 전열기구 전혀 안 쓰고 요리를 할 때도 뭐 전열 포트 같은 거 쓰지 않고 오로지 전자장비들, 캠핑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자장비들만 충전을 하면서 썼고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좀 안 불어가지고 습도도 조금 높았어요. 텐트 안에 다는데 좀 더워가지고 텐트 안에 이제 얘는 밖에 두고 선을 길게 빼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두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계속 충전을 하면서 계속 쓰게 되고 선풍기도 어저께 4단으로 틀어놓고 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간 전기를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여름철에 사용을 하기에는 뭐 1박 2일 정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얘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면 더 풍족하게 전기를 쓸 수 있겠지만 어저께 얘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제가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전기 남아있는 거 보이니까 필요한 것들 막 꽂아서 쓰고 사용을 했었는데 굳이 파워뱅크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사용법을 억지로 보여드리고자 전열기구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용량으로 뭐 라면 포트라든지 이런 거 끓이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제법 많이 씁니다.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로스도 좀 생기고 전기를 생각보다 많이 뺏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상적인 충전을 할 때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얘보다 더 큰 사이즈 한 1000Wc 정도가 넘어가는 것들은 뭐 전기 장판도 꽂고 한겨울에도 풍족하게는 아니에요. 제가 1000 넘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전기 장판이 얘 뭐 툴콘이라든지 이런 것만 연결하면 걔도 남아있는 전기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쓸 때는 겨울에는 좀 아껴 써야 되는 느낌이 왔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뭐 전기 매트 같은 거 뭐 굳이 쓴다고 치면 잘 때 좀 습한 느낌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G매트 같은 거 USB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매트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거는 G매트 자체가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조 배터리 정도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 배터리 여러 개 챙겨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얘 하나만 그냥 챙겨 다니니까 아주 가볍게, 얘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단촐하다, 이렇게 달랑 들고 다니기 편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들어도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라서, 물론 안 무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W씩 막 넘어가는 대형 파워뱅크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 라는 소리예요. 뭐 있는 기능 다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가 기능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불필요한 기능들은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 220V 있잖아요, 얘가 여러 개 있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다른 제품을 써오면서 어차피 얘를 쓰면 멀티탭 하나 연결해가지고 여러 개를 꼽아 쓰면 되는데, 뭐 그러면 멀티탭을 또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 여기서 꽂아 쓰는 것들이 뭐 여러 개 220V를 막 주렁주렁 꽂아서 쓰는 경우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에 한 번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앞에 출력 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처럼 솔캠을 주로 다니거나 커플캠 다닐 때도 유용하고요. 가족끼리 캠핑을 다닐 때도 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전기 매트를 여러 개 쓰는 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거익선, 다다익선이라고 뭐든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은 거의 다 이제 100만 원, 한 14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그건 비용에 부담이 좀 있죠. 저도 협찬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구매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협찬을 받아서 쓰니까 이제 얘를 써보고 있으니까 진짜 뭐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노지 캠핑할 때 진짜 좋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었지만 한 번이라도 이 파워뱅크라는 걸 쓰고 캠핑장이 아닌 노지 캠핑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파워뱅크의 유용성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정도로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 블루예티 제품들은 여러가지 용량이 있지만 제가 협찬을 받은 이 제품 자체는요, 앞으로 캠핑뿐만 아니라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노트북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출장 다니다가 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값 지불하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자체가 배터리가 얼마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고성능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항상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카페를 가야 된다, 주차요금도 나오고 그게 되게 불편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 집에서 충전을 딱 해와가지고 부피도 작으니까 차에 두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차에 딱 두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제품도 제가 받았을 때 제품 케이블, 충전 케이블, 그리고 제품 요렇게만 받았었거든요. 얘도 무슨 가방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따로 가방을 제공받지는 않았었고요. 뭐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요거 보관 가방, 파우치 같은 게 혹시나 있으면 그걸 싸서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파우치 같은 걸 주지 않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 보면 막 열 배출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파우치가 다 뭐 막아버리겠죠. 물론 이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열 토출구를 만들어 놓고 파우치 같은 걸 제공하면 정말 좋겠지만 뭐 그런 거는 아직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뭐 그거는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예티의 EB3A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파워뱅크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 너무 비용이 비싸서 파워뱅크를 선뜻 구매하기 힘들었던 분들은 40만원 초반대에 이 모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